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제586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됐죠.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댓글 먼저 좀 읽어볼게요. 네. 자, 아재갬성님, 강 기자님 우리 정 과장님 그만 좀 구박해요. 우리 정 과장님이래. 또 빤스런 하신단 말이에요. 빤스런 내가 언제 했어? 잘하지. 그때 빠진 거. 우리 집에 놓고 간 빤스가 몇 개인 줄 알아? 뭔 소리야 갑자기. 짜증. 더러워. 씨. 자, 빠라빠빰빵님, 빠라빠빠빠빠. 그 조매실 그거야? 자, 148화 에이플의 인생영화 세 번째 편 고 에피소드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외 10화 순결의 엔지컷 첫 번째 에피소드에 10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읽으면서 되게 생소하네. 뭐 실수한 거 올려놓은 거겠지 뭐. 이거 재밌었으면 계속 했을 텐데. 뭐 별로 근데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편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또 아니, 모아서 해야 되니까. 뭐 많지도 않고. 자, 행운의 카자르님이 578화 어제 모봤어 68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왓츠 인사이드 그 영화 얘기하는 거겠지? 자, 핸섬 가이즈 봤어요. 둘 다 재밌게 봐서 반갑네요. 뭐 그렇죠. 자, 그리고 지빌랭키님, GIBILENKI님, 네. 출장 왔다가 우연히 옆에 서점이 있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책을 구매했습니다. 요괴사설. 왠지 제가 사고 싶은 책은 온라인보다는 서점에 직접 구매하고 싶어 해서 구매가 늦어졌네요. 언제나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플릿 화이팅. 감사합니다. 에이플릿. 요건 에이플릿 시리즈니까. 그렇죠. 요 소설은 에이플릿으로 했어요. A 더하기 리테라처 해서 에이플릿이 됐습니다. 네, 사진도 이렇게 뽀드랗게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로나 네션님 578화 어제 모았어 68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막기님이 히스토리의 신간 정말 소름 돋다가 눈물로 마무리 짓는 엄청난 12권이었습니다. 작가님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는데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 천천히라도 제발 계속 그려주시길 기도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오래오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행운의 카자르님 576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에피소드 올라와서 영화 봤어요. 화울의 성 이후로 지브리는 영화는 오랜만이네요. 의미는 많은 것 같은데 딱히 와닿지 않아서 영화가 심심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결같이 그림을 그리는 감독님에게는 존경심이 우러났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무풍쿠마님 디즈니 플러스 강매강 보았습니다. 박지한 배우도 나오고 강력반 형사 이야기인데 코믹한 설정이네요. 뒷불이 볼 게 없었는데 이거라도 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나 정말 안 땡기던데. 그런가? 나도 이게 사실 나중에 다 나온 다음에 볼까 했는데 아예 안 보게 되네요. 잘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20부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기네. 자, 그리고 후원이체 네. 하달님이 5,000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또 돌아왔습니다. 1년이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자, 연말 설문 네. 또 저희가 이거 받아서 네. 또 하는 특집 늘 하던 거 있죠. 결산 네. 특집에 좀 뭐 이야기 해볼 만한 것들 뭐 아주 간단하고 아마 작년과 대동소이 할 겁니다. 네. 필수적인 거는 에피소드 클릭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시면 하시고 안 하면 되는데 많이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작년에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항상 그 문제가 이런 건데 뭐 방송 중에 재미있었던 뭐 대사나 상황이나 이런 거 적어달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이번에 좀 기억을 많이 상기하셔서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 네. 물론 작년에도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예고가 없었지만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편 하겠습니다. 네. MBC로 뭐 본방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야 다 뭐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뭐 이런 걸로 다 보셨을 것 같아. 그쵸. 저도 넷플로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MBC에서 끝나자마자. 그래요? 쿠팡 플레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이런 드라마에 또 자막이 달려서 나와. 심지어 그 본방에서도.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부작으로 방영됐었고요.
연출은 송연화, 오썸의 붉은 끝동 연출하신 히트작이죠. 분이시고, 그리고 극본은 하나영, 2021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네,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초반에는 한 2% 3%대 시청률이 나오다가 입소문을 타가지고 마지막 화인 10화가 시청률이 9.2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뭐 요즘에 10% 되면은 잘 나온 거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런 드라마 치고 네. 잘 나왔다. 그리고 점점 올라갔다는 게 더 고무적이네요. 네. 이 전에 했던 제가 그 소개했던 거 있었잖아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네. 그것도 초반엔 낮다가 마지막에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래도 신경 써서 만들고 있네요, MBC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장르물로 그 시간대는 채우려는 것 같아. 그 이후 작품도 뭐 지금 거신 전화는인가 뭐 그런 것도 비슷한 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등장인물 우선 장태수, 한석규 씨. 한석규입니다. 그래서 고른 것 같아 이거 작품을. 내가 안 골랐어. 자기가 해놓고 왜? 아니 나 사실 좋아할 것 같았거든. 한석규입니다. 막 이러고는. 저걸 저렇게 안 똑같게 할 수 있어. 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공의 어떤 도시인 거잖아요. 네. 연주 경찰서의 범죄 행동 분석 팀장. 네, 지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프로파일러 당연히 거죠. 지방이 서울 아니면 지방이지. 뭐.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본청으로 보니까. 뭐 복귀하니 많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야,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 지명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잖아. 그렇지. 곡성도 사실 처음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해. 그럼 어디 수도권 근처에 뭐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사투리 안 쓰고 뭐 이러니까. 그치. 그치. 뭐 그런 느낌을 자아내서 뭐 이런 건 이제 많다. 대부분의 한국 미스터리 작품들이 이런 설정을 따르고 있죠. 네. 그리고 딸 장하빈. 예뻐. 하빈아. 예, 최원빈 배우죠. 네.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배우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석규 씨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가? 네. 레드벨벳 슬기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무쌍해. 나 자꾸 슬기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요. 슬기야. 뭔 소리야 갑자기? 그리고 윤지수, 오연수 씨죠. 그러니까 엄마, 장태수의 와이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렇죠. 오지랖이 넓었다. 그런 거지. 어. 그리고 이제 경찰서 관련된 인물은 딱 3명만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경장, 한예리 씨. 네, 이름이 이어진이야. 네. 되게 예쁘더라고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구경장, 노재원 배우. 은진아, 너 몸 괜찮아? 너무 좀 이상한 연기를 하고 있어서. 나한테 말해봐. 너 말투가 많이 너무- 고프지? 근데 그 말투 덕분에 기억에는 확실히 남네. 그 얘가 범인이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데. 막 과거의 이런. 불행한 사건 이상하네요. 때문에. 나는. 그리고 오경감, 윤경호 씨죠. 예, 우 팀장. 사실 그 한석규 씨랑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그렇죠. 지금 거의 동년배로 보이게 나오고. 맨날 화내잖아 여기서. 화가 날만해. 아니 근데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였는데 맨날 가만둬. 아니 사실은 좋아해. 나 가만 안 둬. 막 역사 자꾸만 해다 다 그냥 가만두고 가르쳐주고. 다른 경찰 애들이 진짜 가만 두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야 일단 수사나 하자 하면서 막 덮어주잖아. 아니, 나중에 그냥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저 인간이 그래도 사건 망칠 사람은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아예 덮는 것도 나오는데 아니 말로는 막뭐 죽여버릴 가만 안 막 뭐나 놀려 빡 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그렇다. 엄청난 츤데레죠. 사람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건 관련 네. 인물들 그 송민아 여기서 뭐 금방 나오니까 얘기 될 것 같아요. 피해자죠. 네. 그리고 최영민 이제 가출팸이라는 데에 있는 가출 리더. 패밀리. 예. 네, 리더. 가출 패밀리를 가출 팸이라고 하나 봐. 네. 그렇죠. 이게 뭐 정확히 뭐 의미는 알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는 몰랐는데 여기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 가출한 그 10대 애들이 어딜 가겠어.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종속이 돼서 뭐 범죄도 저지르고 범죄 비슷한 것도 하고 뭐 그러나 보다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죠. 네. 그리고 박준태 학교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희 네. 그 가출팸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얼마나 힘들겠어. 아 이 여자가
배우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근데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옷을 되게 단정하게 입었어. 그런데도 되게 야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 아닌데 안에는 약간 딱 붙는 거 있고 꼭 가디건 걸치고. 그래서 약간 새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보였거든.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런 게 도드라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출자의 의도가 가미가 된 거고 이 사람이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무파탈이라는 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무파탈 요즘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얘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센 여자를 약간 그렇게 부르는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치명적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이게 아니라 얘를 좋아하면 안 돼. 그런데 점점 빠져들어서 파국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 그쵸. 의미에서 굉장히 잘 어울려요. 파무파탈이다. 자 들어갑시다. 네, 백골 사체가 발견이 되죠. 산 속에서. 대화산이라는 곳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장태수가 와가지고 보더니 백골 상태를 봐서는 고딩. 딱 보자마자 알더라고. 이게 어깨가 뭐 이렇게 좀 덜 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능하다. 뭐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겠지 뭐. 근데 그 가수팀도 아닌데 그렇게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무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알아야 되나라는 느낌. 어쨌든 프로파일러니까. 그리고 오 팀장이 이제 뭐 신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받고 있어서 저 사람이 좀 수상하대.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냥 장태수가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근처에서 고루쇠를 채취하고 있었던 흔적을 봤거든. 나무수에 그냥 불법으로 네. 채취하고 있던 거죠. 고루쇠 수액. 그래서 거짓말 한 거다. 저 사람 아니다. 그리고 휙 가버리죠. 그러니까 또 막 화내잖아요. 막 다들 지금 막 야근하면서 여기 조사하고 있는데 저 인간 뭐야? 막 그러잖아요. 워라벨 확실하지. 그래서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냐? 되게 서툴게 생일상을 차리고 있어요. 뭐 미역국 끓이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딸 하빈을 픽업하러 나섭니다. 근데 뭐 독서실 학원 다 가봤더니 뭐 학원도 안 다닌 지 오래됐고 독서실은 아예 다닌 적도 없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건의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미스터리 소설 같은 게.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면은 특히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작품들 많죠.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각 이제 하빈은 뭘 하고 있었냐?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훔치려고 하는 아이들을 막 지켜보고 있어요. 뭐 여기서 지가 무슨 막 사이렌도 울리고 뭐도 하고 이런 연출이었죠. 네, 맞아요. 그 훔칠 거를 이제 무마시켜 준 거였잖아요. 아니 사실은 훔치는 걸 막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무마시켜 주니까 좀 이상하긴 했죠. 네, 그래서 쟤도 약간 연관이 있는 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음 장면이 파출소야. 걔네랑 싸운 거지. 네. 그래서 아까 걔네들이랑 싸워가지고 쌍방폭행으로 들어왔고 핸드폰은 도난폰은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대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때 이제 장태수가 와가지고 뭐 연락을 네가 했겠지. 뭐. 핸드폰 훔쳤어?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아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경찰 자기 취조하는 사람이 요걸 알고 자기 아버지도 경찰이라는 거를 일부러 은근슬쩍 어필을 맞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호감을 보여주는 거죠, 사기에. 그런 방식으로 뭔가 사람 마음을 구슬리는 방법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익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가 호도하는 거, 호도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범인이고 사이코패스일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줄타기를 벌여.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누가 죽였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맨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랬어. 육성으로. 야, 이 정도면 저절로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다 아니네. 그러니까. 자연사.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10부작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래 이 극본이 4부작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훨씬 더 쫄깃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영화로 탄탄하게 만들 법한 러닝 타임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축약본으로 편집 잘하면은 사실은 한 5부작 정도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맞아요. 뭐 그 정도로 그 연출이 굉장히 긴 게 많아요. 또 롱테이크 씬이라든지 한석규 씨 뒷모습 잡는 장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림자 잡는 장면도 되게 많아요. 약간 어둡게 또 깔고. 그림자가 처음엔 없다가 이렇게 조명을 쏴가지고 일부러 두 개로 갈라지는 연출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부감샷도 굉장히 많아요.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 아예 90도로 내려다보는 거. 뭐 그런 방식의 연출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분히 의도된 어떤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뒷모습을 그렇게 많이 잡는다는 거, 이 사람이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중에 캐치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왔어요. 생일상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 하빈은 이제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이혼하고 여기서 이제 이혼했다는 사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냥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살게 됐다. 대면 하지. 네. 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 대면을 넘어서 약간 증오하는 듯한 그치. 네. 굳이 차린 생일상을 치우고 자기 샐러드 처먹겠다고 지뢰를 하고 그게 있다. 여기였나?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학원은 왜 안 갔냐, 독서실은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가출한 애들이랑은 뭐 어떤 관계냐. 근데 대답을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답하면 뭐 사부작이지. 아니 그리고 어차피 믿지도 않잖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여기에서. 믿지도 않잖아. 아빠나 믿어? 51%. 그건 뭐야? 넘버 3. 51%. 그래서 진짜 단속규입니다.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진짜 장태수가 예상한 대로 백골사체는 10대 후반의 여성. 근데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신원 파악이 어렵고 DNA 검사도 뭐 표본이 있어야지 할 거 그치.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대. 표본이라는 게 정확히 이거지. DNA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등록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등록된 사람과 맞는지를 매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랑 매치를 해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렇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알 수가 없지. 누구누구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외상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범죄 행동 분석팀은 근데 사실 그 태수가 요번 사건만 해결하면은 본청으로 뭐 복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내려온 게 잠깐 내려온 거고 갈 때가 됐어. 딸 때문에 잠깐 내려왔던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가든가 뭐 분리를 하든가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이제 시한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군 거였지. 칼퇴하고. 그렇지 뭐나 갈 사람인데. 그렇지. 말년병장이지 뭐. 그래서 자기 후임을 자기가 스스로 뽑는다. 근데 2명이 와요. 근데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 이경장하고 구경장. 경장이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야. 장자가 붙여서 좀 그런 거 같지. 순경 다음이 경장이에요. 한 대리쯤 되는 건가? 그 정도 되는. 주임 아니고? 주임은 밑에. 아, 또 그래? 경장, 저 그럼 뭐 약간 엘리트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다. 실무자지 실무자. 그리고 나중에 뭐 이 사람 이력이 나오는데 구경장 같은 경우는 원래 경찰이 아니었지. 그렇죠. 보니까 무슨 뭐 석사 뭐 따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경찰 업무와 무관한 그런 쪽으로 뭐 땄는데 경찰이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수상하다고 말투도 그렇고 말이야. 도희였나? 어쨌든 그래서 둘 다 합격을 했다. 어떻게 합격을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태수는 뭐 한 명만 합격 전화 했다고 하는데 둘이 다 됐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 나누는 게 한 명 되게 감정적이고 한 명은 이성적이고. 네. 근데 결국 뽑은 거는 구경장이었어. 나중에 나오지. 네. 이 구경장이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태수는 민 거잖아. 네. 그리고 이 경장은 그냥 꼽사리로 한 명 더 뽑자. 그래서 얘는 떨어질 애였는데 됐다라는 걸 알고 약간의 자격지심을 구경장한테 늘 보이죠. 그치. 그리고 왜냐면은 장태수라는 사람이 뭐 칼럼도 쓰고 막 이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로파일로. 자기 되게 존경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이경장이. 이경장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된 걸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증오로 바뀐다. 아, 증오까지는 아니고 약간 실망? 그렇지. 실망하게 되지. 네. 이 사람이 자기 그 수사 권한을 가지고 그 자기 딸이 범인인 것 같으니까 계속 숨겨왔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경찰 내부에서 뭐 반발이라든지 굉장히 거북하게 했죠. 그치.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하빈이 남자애하고 같이 가는 걸 목격해요. 집에 가서 쟤 누구니?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빈 방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핸드폰 진동이 울려. 근데 하빈이 손에 이미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급하게 막 애 가방을 막 뒤집죠. 아주 거기- 거침없지. 네, 그래서 돈 봉투하고 핸드폰이 나왔어요. 돈까지.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앞서가지고 살펴보니 문자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그냥 텅 빈 폰이야. 근데 또 하빈이 또 몰래 또 그거를 훔쳐갑니다. 또 꺼내가. 밤에. 아주 막장이구만 가족이. 그러니까. 씨. 이렇게 막 뒤지고 훔치고 좀 그렇지.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캐리를 끌고 나가요 하빈이. 그러니까 막 따라 나가죠. 가출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수학여행이래. 요즘은 이렇게 뭐 하면서 대놓고 해도 되는 거야? 뭐 하면서 요즘엔 수학여행 갈 때 캐리어 끌고 다니나 봐요.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그 정도인가 보지 뭐. 비행기 탈 수도 있잖아. 그러네. 그렇긴 하지.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거짓으로 웃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입술이 약간 이렇게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는. 이 장태수가 상대 표정 이런 거 되게 면밀하게 잘 보잖아요. 프로파일러니까요. 프로파일러니까 그런 걸 보겠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가짜 웃음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보여주지 않던 웃음을 지을 줄도 아는구나. 그치. 아, 뭐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배신감 일종의. 저는 되게
제가 저런 억지 웃음을 또 짓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아니 내가 되게 불편하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 이제 후회에 아마 의미를 더 붙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래서 의심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하철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하빈이 범인이 아닌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오고 산속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하빈의 핸드폰이 떨어지고 거기 아빠가 전화 오는 게 막 울리고 있죠. 그리고 끝나죠 그냥 장면이. 네. 근데 다음날 산속의 외진 창고에서 사체가 없는 현장이 발견됐대. 막 이거 피만 저번에 낭자한, 네. 정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 동물피 아니에요? 제가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 뭐 사람 피라고. 사람 피래요. 너무 대량이니까 이 정도면 죽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태수는 결국 본청에 복귀하는 게 연기되죠. 2달 안에 이거 사건 이것까지 해결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연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 시간상 2달 정도는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빨리 흘러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 10화까지의 시간이. 그렇죠. 2달 안에 해결한 거죠, 그럼. 아 2달이 아닌 거 되게 급박하게 흘러가잖아. 네. 뭐 하루 자고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유능하네. 2달도 안 걸리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화에 세계상을 다시 차리잖아. 네. 얼마 안 됐으니까 차리지. 뭐 한 2달 그렇죠. 지나 차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네. 그렇죠. 1년 지나서 차린 건 아닐 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현장에는 이제 파다만 구덩이가 발견돼가지고 경찰들은 이거를 조사한다고 정신이 없죠. 근데 태수는 그냥 보고 휙 가버려요. 그러니까 갈퇴근. 또 화나 내지 또 오 팀장. 그리고 팀장 회의도 불참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보면 팀장이 지 맘대로 들어가, 맘대로 내키면 들어가고 아니면 나오고 아주 지멋대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참하고서는 그냥 그 회의록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 태수가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추리를 하는데 살인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우리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 그리고 범인은 창고에 토막을 내려온 것 같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생겨서 이 가져갈 수도 없고 남겨둘 수도 없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난로랑 기름을 가지고 간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봐. 뭐 여기 창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난로가 원래 있었는데 난로가 없어졌다. 근데 난로 왜 가져갔나? 기름이 필요했다. 기름이 왜 필요했냐? 무언가를 태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근처에 버린 차가 있는지 탄 차가 있는지 그걸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곧 찾아. 그래서 태수의 추리가 맞았다. 네. 그런 거지. 명탐정이요. 그리고 태수가 이제 본청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자꾸 뭐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빈이가 갖고 있던 핸드폰이 대포폰이었대. 그리고 하빈이 폰이 마지막으로 켜진 장소가 이 근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 뭐 얼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연락을 하면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좀 알아봐줘. 번호 이거 누군지 알아봐줘. 위치 알아봐줘. 이러면 다 알아주는 사람. 간편하죠. 편하네. 어쨌든 그 하빈이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자기 딸을. 그렇지. 왜 의심을 할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고등학생 딸이 사람을 죽였을까? 근데 타당한 이유를 뒤에 만들어줘서 아 그럴 법하구나. 그리고 그 진실을 계속 감추지. 그치. 사실 이 드라마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이 맞아. 모든 상황을 좀 꼬게 만드는 게 있긴 하거든. 제발 얘기 좀 하라고. 얘기 좀 해.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아빠 나 믿어 안 믿거든. 그 나중에 그 믿어라는 말에 실린 그 무게를 느끼게 해주면서 이 그 부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구나. 네. 어떤 신뢰 관계가 이 얄팍하게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또 방점을 찍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붉은 실이 발견됩니다. 근데 갑자기 태수가 되게 불안한 나머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자기 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자기 손을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그 피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아니래. 아 그럼 하빈이는 아니구나. 그럼 안심을 하죠. 그렇지. 근데 이때 이제 하빈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일부러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사고를 당하죠. 차 오는데 갑자기 툭 대잖아 몸을.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줘. 야, 어쨌든 자해한 거잖아. 그렇지. 네. 뭔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얘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그건 애매하게 또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아 애가 끼어들었다니까요. 뭐 이런 운전자의 말. 그걸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 아 분명히 저 새끼 사고 내고 변명하는 거다. 뭐 그렇게 됐죠. 2화 들어가면 이제 과거에 태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빈이를 의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실수였어. 라고 말하는데 받아지지 않죠. 실수였어. 한석규입니다. 아, 장태수입니다. 해야지. 장태수입니다. 그리고 불탄 차량을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대포차야. 아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대포가 많어. 그러니까. 대포 강국이야. 그러니까.
그 CCTV를 뒤지니까 차를 몰았다고 추정되는 여자의 뒷모습이 하빈이랑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경찰이 범죄 현장 근처에서 수발신된 전화 목록까지 확보를 했죠. 근데 거기에 하빈이 이름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아직 모르죠. 그 장하빈이 뭐 태수 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되게 많아. 근데 원래 형사들이 하는 게 모든 그걸 다 검토해보는 거라고 하죠. 명탐정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 몇백 명 되는 거를 나중에 진짜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찾잖아.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는 이 경찰들이 그래서 약간 능력자, 원래 경찰들이 하는 그 직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해결이 빨랐던 것도 분명히 있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태수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같이 지금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냥 씩 맨날 가버리니까. 칼퇴근이나 하면서 어. 얘네들은 뭐 그냥 아주 그런 고된 작업들을 다 도맡고 맨날 야근하고 그러는 거죠. 태서는 그냥 툭툭 던져주고. 서류만 좀 읽어보고 찍 의견만 얘기하고. 근데 사실 프로파일러니까 그런 직무가 맞긴 한데 그렇죠. 고가가 보이겠지. 그렇죠. 우리만 뺑이 굴리냐? 그리고 이제 과수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붉은 실에는 DNA가 없고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대조군이 있어야지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섬유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면 같은 거라는 거는 알 수 있겠지. 네. 그런 얘기. 근데 이때 이제 태수가 약간 의심이 생긴 상태여가지고 딸 방을 막 뒤집니다. 근데 딸 방 앞에 갔더니 막 종이 껴놨잖아요. 문 그치, 누가 열어. 들어오면 알아채려고 한 네. 거였지. 근데 너무 보이게 해놨잖아. 그 그게 이중 장치라는 걸 의심했어야지. 페이크였다. 근데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방도 완전 그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엄청 깔끔하게 보통 했죠. 그러고 살아 다. 에? 그렇게 막 줄 맞춰서 놓고 산다고요? 그럼.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군대요? 그러니까 어디 눈을 어?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떠. 그리고 맨 아래 잠긴 서랍을 발견하는데 이때 이제 하빈이 도착해서 그냥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하빈의 가방에 달린 빨간색 하트 모양의 키링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되게 빨간 천이었죠. 코바늘로 뜬 거였어요. 그게 저거구나 하고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더 딸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팀장 회의에 참석을 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마음이 다급하거든. 정보가 더 뭐가 어디까지 알아냈나 그걸 알아내고 싶어서 이제 회의에 가죠. 그랬더니 피해자 혈흔에서 당뇨병 약 성분이 소량 발견됐대요. 그리고 차 빌린 인물도 CCTV를 통해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장태수는 이제 보자마자 알잖아요. 걔가 그때 딸내미하고 그 파출소에 싸웠던 애지. 예, 그걸 알죠. 근데 이때 이제 경찰들은 모르니까 그때 막 범죄 기록 뭐 몇백 명 되는 걸 대조해보고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정말 찾아. 찾아요. 굉장히 뺑이 부르지만 하나하나 다 대조해가지고 결국 다 찾는다. 네. 그러니까 장태수 똥꼬시 타는 거다. 그렇지. 얘네들이 정말 무능했으면 장태수가 그렇게 뛰어다닐 일도 없어. 그냥 묻으면 끝이야. 근데 여기 있는 경찰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해. 정말 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게 느껴지죠. 그냥 이 사람들은 충실히 일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러니까. 어차피 1,000개? 다 뒤지면 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네, 진짜. 그런 마인드.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미나의 인스타그램을 뒤졌더니 뭐 이렇게 조건 만남하는 그런 거를 이제 DM을 보낼 수 있었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다른 애가 나왔어. 그 파출소에 있었던 다른 애였죠. 네. 그랬더니 뭐 허탕인 걸 알고서는 그 옆에 있던 남자가 화를. 그렇지. 그 남자가 최영민이었죠. 그쵸. 나중에 나오지만. 예. 가출팸 리더. 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애들이 바짝 졸아 있더라. 그 덩치가 걔네들에 비해서는 커 걔네들보단 보이니까. 크더라. 그래도 덩치가. 아니 근데 조금 더 사납고 뭐 이런 배우를 했으면 어땠을까. 위압감이라는 게 별로 잘 안 느껴지는. 그렇긴 그래서 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 누가 죽여도 죽일 것 같은 그런. 그쵸. 이게 개망난이잖아. 네, 이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애와 함께 그냥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걸 또 이제 장태수가 뒤쫓아가죠. 그래서 어떤 집에 다다라. 그게 가출 패밀리 사는 그 집이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집이죠. 네. 근데 최영민이 여기서 눈치를 채고 잽싸게 달아나 버립니다. 거기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경찰들이 CCTV에 찍힌 애가 이제 소민아라는 것도 알게 돼. 다 대조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게 역시 형사의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태수는 이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빈한테 아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송민아 왜 만났냐? 너 송민아 만났어? 만났냐고 왜 가냐? 하빈아. 그날 대화사는 또 왜 갔냐? 그리고 차에는 일부러 뛰어든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어차피 나 안 믿잖아. 그리고 나는 뭐 죽고 싶었고 뭐 막 되게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하면서 눈물이 뚝 흘리잖아요 여기서. 근데 방에 들어와서는 쓱 닥죠. 얘도 범상치 않은 애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었지. 네. 그리고 경찰이 송민아가 이제 새벽에 출금한 기록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최영민은 뭐 돈을 챙겨 달아나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한테 붙들렸어. 왜냐면 그때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얘를 조사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송민아 모른다고 그냥 하고 이제 그때 오 팀장은 어떻게라도 억지로 붙들어 놓고서는 불게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태수가 절대로 안 불 타입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증거를 들이밀어야 얘는 불타입이다. 뭐 네. 이런 거였고. 근데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러고 또 빡치죠. 또 막 서로 또 싸워. 그거 찾으라고. 그리고 집주인한테 찾아가 보죠. 김성희한테. 미나 사진을 보여주니까 여기 며칠 그냥 애들 못 봤어요라고만 말하고 말죠. 방문파탈. 지나가든 뭐냐 있는 사람이구나. 동네 주민 A구나. 그 정도 느낌이었지 이때는. 근데 약간 팔에 멍든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맞았나 보지 뭐 애들한테.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얘는 얘 맞아가지고 붙들려 사는구나. 그 정도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왜 그게 의심스럽죠. 왜? 그러니까. 굳이 왜? 뭐 이런 거잖아. 얘는 성인으로 보이죠. 애도 나중에 딸린 게 나오고. 그러면 그 가출 패밀리 애들은 뭐 최영민도 그렇고 뭐 끼케야 뭐 20대 초반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쥐어 살지?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지. 협박받고 있구나 뭐 이런 뭔가 식으로. 희한한. 집도 뭐 연출이죠. 당연히 미장센 보면은 늘 어두워 집 안이. 네. 그렇게 사는 집이 어딨어. 거의 햇빛도 안 들고 있고 조명이 거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놔가지고 음침하게 보이잖아. 뭔가 감추고 있는 거지. 이때 이제 구경장은 또 나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나의 중고 거래 내역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 주사를 거래한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당뇨병 그 성분이 들어있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송민아, 그 아까 그 피 웅덩이 그 피해자가 송민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인출했던 애는 미나가 아니고 같이 있었던 애였던 거죠. 그래서 얘를 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죠. 근데 내가 돈 훔친 거 아니다. 걔랑 같이 모은 거다. 그러니까 뭐,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겠지. 예, 그럼 뭐 어떻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태수가 이때 이제 이경장하고 구경장 배제하고 물어보니까 파출소에서 본 날 하빈이 미나 폰을 훔쳐갔대요. 그래서 싸운 거였다. 뭐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그걸 돌려주겠다고 하빈한테 연락을 받고 11일 날 나갔대. 그게 마지막 날이었다. 본 게 마지막이다. 뭐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최영민은 결국 이제 풀어주게 돼요. 네.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신에 되고. 이제 감시는 붙여놓게 되는 거죠. 애가 싸가지가 없잖아. 이 새끼 뭐가 할 것 같다. 그런 거지. 그리고 하빈이가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와요. 뭐 속옷 갖다 주러 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딸이 뭐 아빠 챙겨준 거 당연하지. 야근 많이 하고. 근데 야근도 안 했어. 맞아. 속옷을 갖다 줄 그런 핑계가 없단 말이야. 네. 근데 얘가 굳이 찾아온 거는 이 경찰들이 어디까지 접근을 했나 그걸 알아보려고 왔다는 게 너무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가 보기에는 우리는 하빈이 범인이구나. 그래, 아빠가 저를 감싸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죠. 초반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아빠 자리 진짜 사건 기록을 훔쳐봐요. 그러니까 태수도 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선 보니까 얘가 보고 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실이 거기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얘가 캐치를 하고 자기 그 키링을 태워버리지. 어딘가에서 태워버려요. 어딘진 모르겠어 거기가. 뭐 어디가 있겠지. 그리고 구경장은 또 미나가 최근에 사고 친 거 그거를 확인하러 다른 파출소로 가서 이제 장태수가 거기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경장한테는 숨기죠. 그치. 나중에서 이경장이 더 빡친 거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냐고. 너한테 왜 얘기해야 돼? 같은 동료인데. 그러니까. 뭐 아니 보통 팀장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장태수한테 아들이 있었던 거죠. 하준이라고. 그러니까 하빈이 하빈이 동생. 동생이야. 예. 근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은 거 같죠. 둘이 놀러 갔다가 그 애는 남자애는 떨어져 죽고 여자는 위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빈이가 되게 피범벅인 상태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장난치는 게 나오는데 그 동생한테 눈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이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놀이를 하는 걸 봤었어.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닐까? 그래서 이 태수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그 동생을 죽인 애가 아닌가라고 계속 의심을 해왔던 거고 그 의심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그 사건 현장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 손수건이.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또 물어봐. 성민아 네가 죽였어 대답해.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딴 얘기를 해요. 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그리고 엄마는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해? 의심을 증폭시키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살을 했는데 요 질문으로 마치 엄마도 자기가 뭔가 처리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화가 끝났는데 그때 이제
오 팀장이 찾아옵니다. 이때 오 팀장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화번호 그 대화상 근처에서 찍혔던 사람들 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장태수 집인 건 모르고 온 거지. 그렇죠. 장하빈을 그렇지. 찾아서 온 건데. 근데 밖에서 그렇죠. 막 두들기고 있고 이렇게 2화가 마무리되면서 3화에 장태수는 이게 가만히 있으려고 해. 부재중인 척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하빈이가 문을 열어줘 버린다. 네. 장 팀장님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하빈은 이제 되게 조목조목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 송민아는 파출소에서 본 게 다고 송민아가 근데 거짓말해 여기서 송민아가 자기 핸드폰을 훔쳐간 것 같대. 그렇지. 장태수 앞에서. 네, 그리고 11일에는 대화산을 간 적이 없고 남자친구와 있었다. 남자인 친구였지. 이제 문자 그대로 남자 친구였지. 근데 여기서 그냥 남자친구하고 왜냐면 머뭇머뭇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남자친구하고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그렇죠. 굉장히 똑똑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범죄를 저질렀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수수께끼였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오 팀장은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냐? 애가 저렇게 대답을 잘한다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사실 그렇잖아. 고등학생이 애를 데려다가 형사라고 2명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 물어보면은 그냥 쫄죠 무조건. 그치 그러지 않을까? 네. 괜히 내가 죄 지은 거 없어도 막 무섭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오히려 담담한 게 더 이상하다. 근데 형사들은 뭐 다 의심하니까. 근데 옆에 있던 김영사는 당황한 태수가 더 이상하대. 둘 다 촉은 좋아 알고 보면. 그래. 유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유능하니까 점점 조여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둘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또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은 네가 훔쳤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빈이가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이거잖아요.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 51%. 51%못 냈다. 그래서 또 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때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이전에 태수가 미리 하빈의 키링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니 자기 딸을 못 믿어가지고 이걸 해놓는다는 게 너무. 근데 이건 그게 부정이지. 근데 이건 똑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수제였단 말이야. 근데 누가 만든겨? 나중에 나오잖아. 이수연이 선물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수연이 2개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비슷하게 만든 거지. 나중에 보니까 뭐 선생도 가지고 있고 뭐 누구도 가지고 있고 뭐 아주 양산을 했더만. 어쨌든 그러니까 걔가 만들어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했는지는 좀 미스터리였다. 그리고 이 수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사용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성적인 이름이잖아. 네.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되고 다른 이름들은 그렇게 안 지어놓고 얘만 수연이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명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수연이라는 애가 남자애였어.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짜 친구로 지칭하던 이수연은 여자인 이수연이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도하는 게 이제 담임 선생이었다는 박준태가 나와서 이제 이수연을 일부러 잘못 가르쳐주는 척하죠. 척이 아니라 그렇게 해버리지. 그치. 하빈이하고 수연이가 엄청 친한 사이였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거짓말은 아니야. 네. 그리고 그때 키링을 줬다. 자기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빈이가 막 경시대에 나가 상금도 받았는데 어려운 수연이한테 전달해달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남자 수연의 집이 되게 근사해. 네. 그래서 뭐 장학금을 왜 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해지는 거지. 그런 거죠. 아 다른 수연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 법도 해. 좀 눈치 빠른 시청자라면. 그리고 이제 오 팀장은 또 CCTV 통해서 하빈 알리바이가 문제 없다는 사실도 발견을 하죠. 근데 이제 하빈이가 딸이었으면 사실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에 대해서 되게 화내죠.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막 하지만 이랬는데. 넘어간다. 맨날 이런 식이야. 그렇죠. 왜냐면 막상 회의에서는 그 얘기를 빼먹고 안 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약점 하나 쥐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크게 뭐 내가 그거 감싸줬어. 이렇게 행색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도 아니야. 되게 진짜 츤데레야. 입만 거친 사람이다. 그치. 얼굴도 거칠다. 배도 거칠다. 배 진짜 거슬리더라. 형사가 저래도 해? 막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지. 운동할 시간 어딨어. 범인 잡아야지.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잡는 거 아닌 거가? 아니, 그랬는데 앉아서 보면은- 잡는다. 그 보면 나오잖아요. 저녁 때 막 피자 먹고 그치. 그러잖아. 이게 야식 엄청 시켜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이 드라마에서 PPL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피자 진짜 거슬리더라. 이거 너무 PPL이잖아. 박스를 막 화면 앞에다가 놔두고. 맛있는데? 왜 아주 뭐 크로스트 어쩌고 뭐 도우가 뭐 쫄깃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역시 야식은 피자지. 너무 싫어.
그 이경장이 이제 그때 돼서야 알잖아요. 하빈하고 이제 태수의 관계를. 그래서 구경장한테도 막 화내고 결국 이제 태수한테 가가지고 이 사건 맞는 거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놓고 따지죠. 약간 얘는 FM이지. 아니 그리고 관계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미 관계자가 된 건데. 근데 사실 얘가 필요하니까 아까 오 팀장 같은 경우도 그냥 감싸 안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네. 프로파일링은 잘하니까. 그 태수는 이제 막 키링을 만지작거리다가 차 안에서 이제 글로우 박스에다 넣어두고 집에 들어와서 하빈한테 이렇게 진짜 말합니다. 이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믿을게라고 말을 하죠. 이 믿을게도 사실은 반반 한 51%야 진짜로. 이때는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증거가 있어서 널 믿는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한 믿을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해서 이 말을 한 거니까 사실상 51% 이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하빈도 아빠 본청 복귀해라. 나도 따라가겠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흔적이 남은 이곳에 사는 게 자기도 쉽진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편 이제 가출팸 애들을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다 잡아들였어요. 한 6명 다 그냥 불러다가 네. 신문을 하는데 입을 맞췄지. 네. 송민아는 원래 돈을 밝히는 애였고 화가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애로 자꾸 다들 똑같이 묘사를 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은진이를 지목을 하지. 구경장이. 얘는 그나마 조금 덜 나쁘게 표현을 했다를 캐치를 해가지고 근데 구경장이 조금 약간 그런 걸 잘하니까 시킨 거죠. 그때 은진아 빨리 해줘. 은진아 괜찮아 얘기해봐. 내가 다 감싸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미나하고 영민이 사이가 나쁘진 않았대. 근데 이제 미나가 팸에서 나가니까 난리를 쳤고 그리고 또 11일 날에 영민이 안 돌아왔대. 치명적인 그 증언이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때 또 하빈은 뭘 하고 있었냐. 지하철 코인 러커에서 막 비번을 계속 누르는데 막 실패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하니까 열려. 아니 이거 내 자리면은 뭐 경우의 수 따지면 10,000번만 누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몇 번 하면은 이렇게 삐용삐용 울리고 이런 거 없나요? 지하철은? 모르겠어 그거. 안 해봐서. 아이폰은 5번 실패하면 잠기잖아요. 막.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왔나 보지. 그러니까 또 10,000번이니까 하루에 10번씩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마다 10번씩 시도하고 뭐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루에 한 건 아닌 것 같고 몇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이 아니 나왔었어요. 앞쪽을 했나 보지. 그럼 네. 공부터 했으면은 뭐 공 한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234번 만에 풀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그랬는데. 아 모르겠어. 이걸 이렇게 푼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래서 뭐 가방 하나를 꺼내 갑니다. 그 영민은 어디 있었냐? 그 김성희 집에 있어요. 2층인가 거기에 숨어 있었어. 그치. 그러면서 이때 이제 둘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성희의 멍을 만든 거는 최영민이구나. 그러니까 둘이 뭐 애인 비슷한 그런 사이다. 뭐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집 지하에 그 가출팸 애들을 살게 된 것도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든. 나중에 보면은 이 관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김성희가 형사들이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카스랑 뭐 도시락 같은 거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눈 돌린 사이에 이제 최영민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태수는 이제 본청으로 복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건 정리 기록을 뭐 이경장한테 넘기고 나 손 떼겠다. 그래서 집도 내놨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또 그 무슨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그게 뭐냐. 11일 날 이제 하빈이가 수연이랑 있었던 거기에 어디 다른 통로로 나가는 게 찍힌 거죠. 근데 모텔이잖아요 여기가. 네. 모텔에 이렇게 고등학생도 받아요 요즘은? 여기 파티룸 같은 데는 봤나 봐요. 보니까 방 자체가 그냥 그렇게 꾸며져 있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가? 파티룸에서 파티만 하라는 법이 있나? 고등학생은 파티만 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수연이가 집이 잘 사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거 예약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좀 어른스러워 보였나? 아니 그래도 그거 아마 기록을 하려면은 예약자가 성인이었긴 할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어른으로 봤나 보지. 아니면 무인텔인가? 뭐 이러면서 파티는 가능하다는 말이 더 웃기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린 거지.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태수가 그 수연이라는 애한테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간 거 맞지만 누구를 만나러 간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럼 송민아, 최영민 막 이런 이름 들어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올해 전화가 와서 애들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 어? 왜? 근데 지금 2학년이고 네. 그 1학년 때 친하던 수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럼 네가 걔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태수가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고 이게 담임이라고 했던 그 박준태도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지. 속인 거죠. 그래서 걔는 동명이인이었고 현재 가출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 그래서 또 아빠까지 찾아가잖아요. 수연이 아버지. 거기는 이제 집이 좀 허름하죠. 허름한 게 아니라 막 완전히 소주병만 쌓여 있고 장난 아니더만. 뭐 이렇게 문도 부서져 있고 뭐 하니까 딱 봐도 이제 가정 폭력에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이런 걸 그냥 보여줘서 그렇죠. 그래서 가출했구나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봐도 짐작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미장센이었다. 그 사진을 갖고 있었잖아요. 수연이랑 같이 찍은 네. 그걸 들이밀면서 보여주니까 얘가 부르면은 막 언제 나갔다고 하면서 얘도 가출했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걔가 얼굴이 지워져 있잖아 그 사진에서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하빈이밖에 없지. 그치.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하빈이한테. 나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진짜 법인 잡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빈이가 독서실 간다고 데려다 달래. 그러면서 나 먼저 차에 가서 타 있을게. 라고 하니까 약간 장태수가 마음이 다급해지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글로브 박스에 그거 넣어놨거든. 그거 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치. 네, 근데 나중에 이걸 뒤졌나? 아니요, 안 뒤졌어요. 뒤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내려주면서 아빠 꼭 그럼 범인 찾아라고 하고서 어딜 뛰어갑니다. 근데 내린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있어 다행히.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과수팀한테 넘깁니다 드디어. 그거를 대조해봐라. 그때 그 붉은실. 아니 그 자기도 이제 아직도 의심을 못 거두니까 네. 맡긴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결국은. 근데 나중에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맞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신원 미상이었던 그 백골 사체 DNA까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끝나죠. 근데 이때 갑자기 감사가 들어옵니다.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태수가. 그래서 진짜 트렁크에 돈다발이 발견이 되죠. 제보 금액하고도 일치하고 블랙박스도 없어졌대. 그래서 태수는 대기 발령 상태가 됩니다. 이거 누가 했겠어요? 그렇지. 하빈이가 먼저 타가지고 욕을 한 거지. 그렇지. 네. 너무 뻔했고 금방 애가 좀 얄팍하게 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사실 뭐 들어오면은 뭐 감사팀은 다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 그냥 그렇게 되는 약간의 위기. 그러니까 아빠를 자꾸 배제하려는 이유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은 자기가 범인이니까 뭐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죠.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뒤에 후반부에 가면 드러나죠. 네. 그래서 가방 키링이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장태수는 딸을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반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 하빈을 의심하는 태수 뭐 이런 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할 때마다 하빈이를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아직 누군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제 가출팸이 여기 엮이게 되고 김성이랑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화부터인가요? 이제 그 크레딧 올라올 때 이제 그리고 유호성 뭐 이렇게 뜨잖아. 아니 그거 맨 처음에는 오연수 씨가 특별 출연이었는데 뒤에는 많이 나오시니까 그치, 그치. 아예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네, 그렇죠. 찍으면서 내보냈나? 뭐 그런 느낌까지 그런 받을 거죠. 법해. 네. 자, 4화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보다 반응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 플랫!